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실업대란, 특히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강조를 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낄 만큼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이시죠.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난주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의원님은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청년 실업의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시정연설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이었고요. 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시급성이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처럼 청년 실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그것이 근 3, 4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예컨대 3년 전부터도 청년 실업률 한 11.2%, 올해도 11.2%가 넘는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만연한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으로 내건 이 청년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네. 그것과 관련한 일부 예산이 지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조금 따져볼 것이 있다면 저는 선의로서 시작한 모든 정책이 결과까지도 선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결과까지 선하지 않았던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를 해소하자. 이건 정말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들이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80%가 넘는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굉장히 기피하죠. 왜냐하면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고 처우도 열악하고 복지 수준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청년도 또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일자리의 약 80%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또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소득입니다. 그 소득을 또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럼 그 세금이 알차게 쓰이길 바라는 게 또 국민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81만 개, 그 숫자는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돼서 나온 건지 공공부문에서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분명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반면에 다른 공공부문에 비대화된 인원은 없는 건지 실은 철저히 분석을 좀 해서 정말 공공부문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면 필요하고 그것들의 세금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방안인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긴 설득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만이 답은 아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현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또 고용 세습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이 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더 지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부담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의원님께서 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노조와 이제 회사 간의 단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네, 그 단체 협약상에 보면 여러 조금 청년에게 불공정 채용을 유도할 만한 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기 근속자의 자녀도 특별 채용이나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정 기간, 긴 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그 자녀도 네네. 딸이나 아들도 채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실은 이러한 그 조항을 악용해서 실은 GM 대우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을 악용해서 비정규직 청년들을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장사를 벌려서 또 법적 책임을 또 받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예. 이런 우선 채용이나 특별 채용 문제가 청년들의 그런 불공정한 그런 노동의 관행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화두는 공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청년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부터 예, 저는 예. 개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자율 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회사와 그 단체 협약을 자율적으로 시정을 해서 그 조항을 좀 없애면 어떠냐라고 네네. 했는데 그 시정에 불이행할 경우에 이제 책임을 이제 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명단 공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책임성 있는 이행 조치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어서 제가 낸 법안 개정안은 그것에 대한 명단을 공표해서 그 세습 조항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단체들을 명기하는 그런 네네.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그런 부담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반 청년들도 이렇게 취업이 힘든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악조건들도 있고 이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반 청년들보다 조금 더 현실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북에서 온 탈북자 네. 청년들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에 정착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앞으로 또 취업, 생활 같은 고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번에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제가 개최한 건 아니고요. 함께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 예, 갔었던 예. 건데요. 예. 이제 국회 대회의실에서 청년 한 300명의 청년들과 함께 탈북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콘서트였는데요. 지금 이제 탈북자가 대략 한 3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서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의 대부분의 절반 가까이의 인구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라는 네네.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적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컨대 자신도 일을 하고 싶으면 탈북 청년들도 이력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력서상에 자신이 탈북 청년이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이제 선입견을 많이 보인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상 그걸 가리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막상 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왜 그런 걸 숨겼느냐라고 네네.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학업 과정이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상의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소할 만한 그런 친구나 멘토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정말 탈북 청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세심하게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회 입성을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바쁘게 활동을 해오시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회랄까요? 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또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한국당이 좀 힘들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쓴소리라는 코너를 직접 기획을 해서 또 당의 쇄신 작업에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거기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5월 30일에 이제 국회가 개원해서 저도 이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1년 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실은 국민 여러분들께, 청년 여러분들께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고요. 제가 5월 30일 첫날 청년기본법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대표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청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었는데요. 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제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이런 불공정 채용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잘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임기 3년 동안 그럼요. 이제 1년 지났는데요. 청년 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굉장히 긴 근로시간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공감하시고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것처럼 한국당의 어떤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실은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당의 막말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저도 조금 좌절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반성과 책임의 토대 위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쓴소리 코너를 마련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청년들이 불통이다, 막말이다 이런 당에 대한 쓴소리를 뱉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저는 보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몇몇 분들이 왜 우리 당은 청년 정책도 이렇게 많은데 몰라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오히려 그걸 주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선은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우리 당의 쇄신의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 또 청년들이 바라는 대로 앞으로 한국당의 개혁 작업, 쇄신 작업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상임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 짧게 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불공정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지적 재산권을 회사가 독차지한다거나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국민 제보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직접 입법 제안을 해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그런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지금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발의는 마친 상황이고요. 그런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요즘 유리천장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아직 아이는 없지만 언젠가 엄마가 될 예비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육아와 출산을 마음 놓고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열정이 눈빛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